직접적으로 수면을 개선한다는 생각은 사실 오랫동안 못했거든요. 그런데 AI를 통해서 계속 신호를 쳐다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수면이 개선이 되네, 깊은 수면을 강화를 하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국내에도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 중 수면장애 관련된 게 2건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상태가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판단하고 관리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전주기 멘탈 케어 관리가 가능한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기술 트렌드를 캐치하는 트렌드레이더 진행을 맡은 스토리소사이어티 대표 최자영입니다. 트렌드레이더는 AI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나날이 발전하는 AI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드림플러스의 트렌드레이더 1화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레이아 대표 김성훈입니다. 저희 안드레이아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AI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소셜벤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알랩 대표 이종민입니다. 저희는 동기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심박과 호흡을 조절해서 수면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면 및 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면 패턴을 교정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드레이아 김성훈 대표님 그리고 저희가 비알랩의 이종민 대표님 모시고 트렌드레이더 1화 스트레스부터 수면까지 AI가 관리한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AI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헬스케어 그리고 멘탈케어의 정의가 좀 궁금합니다. 고령화, 노령화가 많아지고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존에 없었던 다른 증상이라든지 질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에 따라서 헬스케어의 개념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우울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불면, 우울 이런 얘기 우리 점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헬스케어 자체의 개념도 점점 새롭고 더 넓게 정립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헬스케어에 대해 개념은 이제 비알레 대표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멘탈케어 쪽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21년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살면서 평생 한 번 이상 이제 정신질환을 경험한 확률인 유병률이 4명 중에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굉장히 네. 높은 수치죠. 이제 24년도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를 보면은 지난 1년간 우울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에 7명이 넘어요. 기존에는 웰니스의 이제 육체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헬스를 통한 건강한 육체에 좀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있는 멘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멘탈 케어 영역에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외에서는 막 웰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좀 들어온 어떤 영역인 것 같은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AI가 접목되면서 좀 큰 발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개발하고 계신 그 사항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수면을 개선한다는 생각은 사실 오랫동안 못했거든요. 그런데 AI가 발전을 하면서 AI를 통해서 계속 신호를 쳐다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수면이 개선이 되네, 외부의 어떤 그 피드백만으로 깊은 수면을 강화를 하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수면에는 일상생활에 무엇을 먹고 언제 움직이고 어떤 빛을 보고 어떤 온도에 있고 어떤 운동을 했고 하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수면을 추정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죠. 근데 지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모바일이나 저희 벤자민 같은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기존의 전문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헬스케어 등 디지털이란 단어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헬스케어는 사후 진단과 치료 중심이었는데 헬스케어 트렌드가 바뀌면서 사전 예방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 예방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확보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다 AI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멘탈 케어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은 저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이제 HRV라는 심박 변이도를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사회자님 그리고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발화 속도나 또 어조, 이제 전체 문맥을 바탕으로
이분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연구를 진행을 하고 너무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두 분 다 대표님들이시고 회사를 이제 이끌어가는 분들이신데 김성훈 대표님은 비개발자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또 이종민 대표님은 개발자 출신으로서 기업을 좀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AI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대표자로서 어떻게 다른지 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술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상용화가 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석박 연구원 비율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제가 비개발자이지만 이런 기술들이 세상에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사업하는 쪽에는 좀 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개발자들과 협력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기술뿐만 아니고 기술은 어떤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고, 네. 특히 이렇게 AI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필요한 요소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말하자면 알고리즘을 만드는 리서치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거를 구현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거를 포팅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또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발자와 비개발자가 뭐 AI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각각의 요소들의 협업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통섭을 좀 같이 갖추려고 개발자든 비개발자든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사실은 굉장히 이쪽 씬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잖아요. 굉장한 성장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최근 시장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 AI 시장에서 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슈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거대 데이터를 사용하고 생성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거대 인프라를 사용해서 시장에서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가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버티컬의 데이터를 깊이 분석을 해서 거기서 그런 거대 모델이라든지 무작위 데이터들을 갖고 학습을 하는 데서는 침범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생겨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얻기가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퍼런스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자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뭐 수면다운 검사를 하면서 얻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를 붙여서 측정을 하면서 레퍼런스 데이터를 얻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해자를 만들어 가면서 좀 글로벌 시장에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외국 시장, 특히 유럽이나 일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전부터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면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갖기 시작한 시점이니 매우 단기간 내에 수면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헬스케어 쪽을 본다 그러면은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DTX 영역 쪽도 국내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전자신문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전자약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걸 바탕으로 했을 때 모든 산업에 AI가 많이 적용이 되면서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된 이 문제점과 화두는 사실 국내외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AI 기술과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외에서 관련된 시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자약 같은 경우는 부착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국내에도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 중 수면장애 관련된 게 2건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상태가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판단하고 관리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전주기 멘탈 케어 관리가 가능한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AI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좀 저희가 최근 이슈나 이런 심화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종민 대표님은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하드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시고, 또 김성훈 대표님은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좀 적용하고 계신데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성훈 대표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AI 멘탈 케어 시장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신 건강이라는 굉장히 예민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AI가 많이 화두가 되면서
또 이면에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나 과연 얼만큼 믿을 수 있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현행 의료법상 환자를 진단하는 거는 의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는 그 안에서 판단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병원에서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상담사 분들이 환자를 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 좀 같이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AI가 모든 부분을 다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라기보다는 같이 보완해 나가는 보완제로서 연구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예방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정신 건강을 네. 예방하려면 그만큼 사실 분석한 거에 대한 네. 정확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희는 작년부터 보건복지부, 또 과기정통부, 연구재단 등 다양한 이제 정신건강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정신건강 쪽 분야 데이터들은 사실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선뜻 나서지도 않고요. 맞아요. 내 네. 어떤 정신건강에 네네네. 대한 거를 주겠다라고 네. 하기가 좀 마음에는 아직은 네. 좀 보틀렉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과제의 도움으로 연구 대상자들을 다 모집을 하고 그들 바탕으로 설계된 연구 방식으로 양질의 데이터들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을 뭐 AI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서 정확도를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또 저녁에는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이 주기가 있는 곳에 적시성이 있게끔 AI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디프레스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그 타이밍을 캐치하고 AI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는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알랩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알랩은 AI 기반의 하드웨어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데 수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AI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기술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하드웨어 기반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저희 데이터를 포함한 사용자의 모바일 중심의 획득 가능한 거의 모든 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의 수면 위상이라든지 현재의 컨디션을 추정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성이 너무 안 좋으면 효용이 어느 정도 너무 뛰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고, 뭐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인이나 아니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미세하게 그 옆 사람의 그 심박을 느껴보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숨을 쉬면 잘 못 느끼지만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근데 그 미세한 신호를 말하자면 의자라든지 침대라든지 뭐 자동차 시트 같은 데서 신호 처리를 통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 그리고 미세한 걸 포착해내는 맞아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해요. 아주 작은 신호지만 저희 그 신호 처리를 통하면 심박 같은 경우는 거의 99% 정도 정확도로 추정을 해서 맞추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수면에 있어서는 수면 상태를 추정을 하고 수면 질환에 있어서는 수면 질환 상태, 말하자면 뭐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불면증 같은 것들 추정을 하고 그런 스트레스 인덱스도 실시간으로 뽑아내고 좀 더 넓게는 사용자의 일상 데이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저희 데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틀어서 현재 컨디션 상태를 지표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술과 개선 기술은 꼭 수면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전반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사무직이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자율신경 활성도와 집중도를 모니터링해서 저희 개선 기술을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이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양질의 정말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어떤 헬스케어나 멘탈케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 양질의 데이터를 또 많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어떤 속도나 AI가 이걸 학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학습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의
요소별 분산 처리 설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센서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다 보내서 학습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통신 비용이라든지 클라우드 리소스로 사용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반대로 엣지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면 클라우드 비용은 안 들고 통신 비용은 안 들지만 엣지가 이만해 엄청나게 커지거나 엄청 비싸지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의 단계별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서비스가 최대한 사용자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5년, 10년 뒤 저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또 가장 최전선에서 미래를 보고 계신 분들이니까, 또 지금 시청자분들은 대표님들과 같은 미래에 대한 어떤 헬스케어 상상력이 지금까지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디지털 헬스케어나 멘탈케어 산업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10년이라고 하니까 사실 속마음은 내년도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네. 좀 들긴 드는데요.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는 미래에서는 네. 예전에는 이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해서 네. 이제 이 정신 건강, 멘탈 케어 쪽도 앞에서 말하는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다 영향을 미친다 해서 비타민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지금 예측했다면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국의 국민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특히 수면이라든지 멘탈 케어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멘탈과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는 건 그냥 명확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빠른 유럽의 일부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만 봐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보험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 민간의 기업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기업들의 케이스가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5년 후에는 너무나도 정해진 미래, 사람들은 수면과 멘탈 케어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AI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솔루션이 엄청 큰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연구 개발했던 정신건강 판단과 예측, 또 관리,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다음 달에 20대 대학생을 대상의 서비스가 출시를 합니다. 대학생을 타겟으로 했던 이유는 모든 연령층 중에서 지금 대학생이 사실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5년, 10년 후에는 직장인이 아닌 주부, 시니어 등 다양한 층에서 그들의 맞춤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 안드레이아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고유의 수면 개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시켜서 사람들의 건강한 수면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수면하면 생각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레이더를 통해 저희가 AI가 스트레스부터 수면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과 기술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